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방송을 키네요. 녹화인데, 네. 어, 제가 조만간 이번 주 주말쯤에는 한번 생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워낙 너무 또 녹화 방송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거긴 한데, 한번 생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알트, 주식 등등 궁금한 게 있으면 그날 가지고 오시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이 아니라 이렇게 점심 아니면 오후 한 점심쯤에 할 것 같아요. 이른 점심이나 좀 늦은 점심 그때쯤 12시쯤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자, 그러면 봐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방송은 이제 멤버십 영상이었고 멤버십 영상 자리를 이 자리에서 했었네요. 이때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방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었고 그 전에는 그냥 매매했던 근거들만 공유를 했어요. 왜 여기서 들어갔고 그냥 왜 여기서 뭐 매매를 했으며 이때는 왜 이렇게 봤는지 이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추세가 왜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죠. 계속 저는 그래서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방을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내리면 상방으로 갈 유력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거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는 상방 관점도 존재했지만 매매는 오름숏만 했었고 영상도 계속 오른숏 위주로 나갔던 근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보는 이제 유튜버들이 있는데 다들 롱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저도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오리지널 관점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했죠. 흔들린 이유는 중요한 추세 라인, 이러한 추세 라인이 깼을 때는 또 상방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런 추세 라인이죠. 그래서 이런 페이크아웃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제 실시간으로 다이아몬드 관점에서 같이 하면서 했었죠. 근데 매매는 확실히 이런 구간에서는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이건 오늘이고 이것도 오늘이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혹시나 해서 이것도 말씀드릴 거고 이제 관점들 뭐 일반 관점이든 다야 관점이든 생방송이든 뭐 녹화 방송이든 등등 저는 그냥 보이는 거 공유를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매매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차트는 순간순간 바뀌고 관점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간이 터지는지에 따라 방향 또는 매매 계획도 바뀌길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특히 횡보 같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흔들어요. 그래서 시드가 갈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 정보들을 제가 드리죠. 이렇게 정보들을 뭐 디스조인트가 이렇게 있었고 채널링이 있었고 이런 거 이제 모아서 찐 추세가 나올 때 드실 준비가 돼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관점을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거고. 자, 봐봅시다. 단기로 봤을 때 마지막 자리인데 여기를 깼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숏을 잡았으면 아마도 최고점이었을 거예요. 저 자리가 제 기억으로는 그 자리가 어디였죠? 여점 됐을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롱 자리고 여기가 깨지면 저는 숏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깨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때 이후로 잠들었는데 새벽 2시, 새벽 3시라서 그리고 이 중요한 매물대가 있었죠. 깨지기 전에 계속 지지 저항을 주면서 꼬리는 마감, 획수는 주지만 결국에는 안에서 마감을 주면서 횡보를 했었는데 그래서 주 관점이 여기죠. 어디가 먼저 깨지는지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통으로 마감도 하면서 리테스트까지 뭐 둘 중에 하나만 해준다면 그쪽으로 추세를 보면 된다. 그 전까지는 횡보라서 딱히 볼 게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자리가 바로 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바로 이 자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네요. 그래서 이 구간을 봤었을 때 여기가 먼저 터지든 여기가 먼저 터지든 둘 중에 하나 터지게 된다면 그 방향으로 매매를 하세요. 간단하죠? 만약에 여기서 터졌다. 그럼 당연히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리테스트 없이 올렸을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반대로 아래가 터졌죠. 그리고 봉마감을 아래에서 했기 때문에 추세는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있었죠.
이렇게 추세 라인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페이크.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 제 멤버십 영상에도 좀 자세히 다룬 것도 있으니 그런 거 보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가 횡보, 페이크인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중요한 추세 라인이나 매물대가 깨지지만 넥라인, 매물대 뭐 등등 깨지긴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크 브레이크아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뭐였죠? 페이크아웃이었죠. 한글 수다방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어제 저녁에 이거 롱 터진 거 위에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리고 추세라인 중요한 추세라인이 있었고요. 난이도가 어제는 계속 흔들기만 했었죠. 어제 상방으로 갈 수 있었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렸고 거래량이 안 나왔다고. 그리고 하방으로 봤던 중요한 근거가 이거였어요. 미니 해쇼. 네. 한 방향만 보고 도박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죠. 왜냐면 상방 관점 이것도 있었기 때문에. 프랙탈로 봤었을 때는 만약에 위로 추세가 터졌더라면 이러한 그림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하방 관점도 존재했죠. 해쇼.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구간이 깨지면 똑같죠. 아까 말한 거랑 대응을 하는 게 수익이 훨씬 큽니다. 손실도 적고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정답이었습니다. 시간봉 입병도 못 깼었고 이거는 저번 방송을 했었을 때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거였냐면 뭐 이 자리였죠. 저번 방송은 일단은 이거는 멤버십 영상이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어센딩을 그리고 있지만 결국은 하방으로 터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한 추세였고 4파동이 나왔을 경우 5파동이 나와야 한다. 그쵸? 결국은 5파동 나오고 되돌림 주고 하방으로 추가적인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해쇼리 있었고 이렇게 어깨만큼 타점을 또 주고 내렸죠? 이런 것도 다 중요한 팁이고요. 또 왼쪽에는 저번 방송에서 알려드린 하나 더 이쪽에 그래서 추세 라인이 있고 대충 그리는데 저번 영상 보시면 다 제대로 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뭐 이런 거 2평이죠. 그리고 추세가 이어지는 거를 보았을 때는 상방으로 가는 시그널보다는 하방으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저번 영상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패턴도 그려드리고 추세도 보여드리고 뭐 등등등등.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봐보면 우리가 봐야 할 이제 지지 저항 구간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차트 경우는 디스조인트를 봐야 되고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디스조인트를 봐줘야겠죠. 왜 안 맞지? 네, 이렇게 됐네요. 딱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디스조인트 자리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 매물대.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 매물대가 깨지면 웬만해서는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깨지더라도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볼 거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가 롱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리고 있는 이 패턴도 하나의 지금 이건 단기적인 거고 어디지? 이건 선물로 봐야 되네. 일단 선물로 보게 된다면 이 패턴이 헤드앤숄더인데 여기서부터 봤을 때죠. 이렇게 레프트 숄더 헤드 그리고 라이트 숄더이며 여기에서 머리만큼 내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라 여기가 다음 지지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깨고 올릴 것도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그래서 살짝 깨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매수가 많다고 생각되면 여기 전 저점이죠. 더블 바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블 바텀이 웬만해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더블 바텀에서 큰 4시간 봉 이상으로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 아마도 추세가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을 잘 지켜보면서 내려가는 거를 어떻게 잘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할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다이버넌스를 보더라도 지금 상승 다이버넌스가 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보시면 저점 그리고 지금 자리인데 반 이상 내렸어요. 한 70%, 80%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RSI는 반도 못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점을 훼손하고 저갱을 하더라도 여기는 상승 다이버넌스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이게 100%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보하다가 빔이 나온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더 가면서 깰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때는 좀 하락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러한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는 이런 구간까지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피보나치로는 이거에 대한 확장값을 볼 것이며 1.618 자리를 1차적으로는 보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해주고 싶은 게 횡보 구간에서는 굉장히 많이 패턴이 반복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그려드리는 채널링 이런 것도 진짜 매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다 채널링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계속 나왔던 자리 그리고 지지가 또 나왔던 자리는 결국에는 또 지지가 된다. 그렇죠? 꼬리는 뭐 휩쓸어 있었지만 저항이 또 됐고요. 결국에는 또 저항이 됐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연결시키면 이렇게 더블 구간도 존재하고요. 하방으로 연결시킨다? 그럼 봐볼까요? 하방은 없네요. 여기 하나 있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채널링도 심지어 이거 하나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또 그려드린 게 많죠? 채널링도 존재가 많고 뭐 디스조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렸었나? 이런 식으로 이거는 디스조인트가 딱히 없었고 어디였죠? 아 여기였나 보다. 요거였던가? 어떤 거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공유해드렸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거였죠? 여기도 디스조인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봐볼까요? 봐보자. 디스조인트가 이번에 횡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3개인가 4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도 타점을 몇 번 잡을 수가 있었고 요즘에 관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도 디스조인트가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저점 2개, 고점 2개 맞으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구간이 지지와 저항 매물대가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도 디스조인트가 있었죠. 이거 디스조인트 말고 이것도 디스조인트가 있었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최고점을 찾을 수가 있었고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전 저점 2개만 존재했다면 우리는 이거와 이 고점 하나만 찾으면 돼요. 이건가? 선물량 현물량 차트가 좀 다르구나. 아이고 가볼게요. 바이낸스 현물 그쵸? 네. 현물 위주로 관점이 또 나가다 보니까 차트가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점을 줄 수가 있죠. 이 3가지 포인트만 알면 이 고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만 아니라 뭐 넥라인도 있었네. 너무 많이 있었네요. 오케이. 좀 말이 샜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관점을 선물로도 나가긴 하는데 현물 위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보다시피 그 이유가 저기 있죠. 잘 맞아요 차트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케이. 관점 나갈게요 이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방이에요. 네, 추세가 상방으로 가리키지 않죠. 일봉 봐보세요. 상승으로 가는 게 보이나요 지금? 안 보이죠? 추봉 봐보세요. 상승으로 가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월봉 봐보세요. 상승으로 가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하방을 계속 봤던 겁니다. 간단해요. 상방으로 나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저한테 줘야지만 저는 상방을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런 자리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캔들이 작아지면서 망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저점에서 양봉으로 장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추세 라인이 존재하면서 웨지가 나온다든지, 뭐 패턴이 나온다든지, 피보나치 자리든지, 뭐 등등등등, 뭐 아니면 엘리엇 자리로도 그렇게 나온다든지. 근데 어느 한 개도 상방으로 갈 거라는 관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반등을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반등하고 내릴 거다라고 말을 했었던 거고, 이거는 저번 멤버십 영상에서 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내리면 한 번 더 내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리에서,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세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저점을 깰까? 이거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이 디스조인트가 아까 선물 차트로 디스조인트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고점을 다시 갱신할 근거는 생기거든요. 여기서는 당연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매수가 나오는 자리가 똑같은 자리예요. 저번 롱타점이랑.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박스권.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었고, 이렇게 지금 박스가 하나 형성되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 박스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자리는 이제 공통 구간인 거죠. 여기서는 저항이 됐었고, 깨니까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리더라도 꼬리만 내리고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차트는 굉장히 심플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미들 구간이고, 그래서 저항 나왔다가 깨니까 지지 나오고, 지지 나오려다가 깨버리고, 저항 나오고, 저항 나오고, 저항 나오다가 깨버리니까 지지 나오고, 살짝 건들리고,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지금 이러한 상황과 우리가 같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구간도 비슷하거든요, 사실. 저점을 깨고 횡보하다가 돌파하고 지지지지. 저점을 횡보하다가 돌파하고 지지지지. 그 다음에 상승으로 가면서 한 번 더 지지 구간이 되고, 지지 저항 구간이 계속 이어지는. 한마디로 올라오면 여기가 또 저항 구간이 될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박스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저게 큰 프레임에만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여기서 보다시피 이런 작은 구간에도 항상 박스권 매물대는 존재하고요. 그쵸? 이런 거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매매가 좀 더 수월해지는 거죠. 이거 하나만 보고 매매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지려나?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박스권은 존재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항상 박스권은 더 이제 세분화 시킬 수는 있는데, 여기서 횡보다가 깨버리고 박스 하다가 올려버리고 지지받고, 여기선 좀 애매했죠. 이건 코로나 빔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되돌리면 안 주고 그냥 쭉쭉쭉 올려버리다가 저항 나오고 저항 나오고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박스를 여기 위에서 그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게 또 비트코인에만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다른 주식도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패턴을 보든 엘리엇 보든 관점을 보든 추세를 보든 뭐 캔들을 보든 거래량은 솔직히 아직도 계속 하방이라 내려갈 때마다 상승 다이버전자가 낄 거고, 아직까지는 하방이 유력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근거대로 하방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려올 때마다 좋은 롱 자리를 보면서 매매를 하자. 이게 일단 오늘 할 말이었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끝냈는데 오늘은 좀 횡설수설했네요.
그래서 아까 이거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롱을 기다렸거든요. 이 채널링 하단 부분에서 롱을 기다렸는데 이걸 안 주고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숏 잡고 있던 거 다시 올라올 때 여기서 정리하면서 스위칭을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타점 지금 여기인 상태이고 어떻게 움직일지 봐봐야겠어요. 근데 전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다시 올라오더라도 한 파동이 끝났으니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치면 되도록 주고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을 높여날 생각입니다. 뭐 이런 자리가 많겠죠. 이런 저항 자리도 있고 이런 자리도 저항 구간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자리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두 자리는 우리에게 지지 저항 역할을 주면서 피보나치도 봐볼까요? 딱히 겹치는 게 없네. 네, 이런 자리에서 일단 롱을 들고 있으니까 올라오면 또 저항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매매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준다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롱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 파동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건데 좀 길게 그렸네요 제가. 그래서 이게 한 파동,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임펄스 같거든요. 이게 임펄스였고 되돌림 파동 주고 회전 안 하고 한 번 더 임펄스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5파 미달로 볼 수 있고 5의 1파로 볼 수 있어요. 5의 1파로 보게 된다면 5의 1, 2, 3, 4, 5 이런 식으로 웨지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웨지에서는 임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5파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웨지 형태로 나오더라도 엔딩 다이아고날이 아닌 순수 임펄스로 1파, 2파, 3파, 4파가 이 1파의 저점을 훼손 안 한다는 근거예요. 그리고 5파동은 당연히 이 3파보다 짧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의 임펄스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1파, 2파, 3파, 4파, 5파. 모양새는 웨지 같지만 웨지로 엔딩은 아니고 그냥 순수 임펄스인 겁니다. 그래서 뭐 더 길게 나와도 돼요. 이 정도. 3파동만 가장 안 짧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만 짧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심지어 나와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임펄스가 진행이 되고 상승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좋겠고요. 이거를 리테스트 하러 가는 건 아닐 것 같고 요즘에는 그래서 엘리엇 관점 솔직히 잘 안 보고는 있는데 난이도가 계속 어려지고 있어서 네. 단기적으로 이제 단타 칠 때는 좀 보긴 하는데 잘 안 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